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애견인들은 긴장합니다. 국내 애완견 수가 460만 마리에 육박하며 1000만 애견인 시대를 맞이한 지금 봄날이 되면 개를 사이에 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애견인들과 1년에 200만 마리의 개를 소비하는 보신탕 매니아들과의 첨예한 대립. 여러분들은 보신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여름이면 누구나 한 번쯤 찾게 되는 보양식. 그 중에서도 개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양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간과 가장 친숙한 반려동물이기도 한 개를 보양식으로 먹는 것을 놓고 논란 또한 이어져 왔습니다. 시사기획 맥에서 복날이면 더해가는 개들의 순환사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화물칸 한 구석에 개들을 빼곡히 싣고 가는 한 트럭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명 제주도 악마 개장수란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통렬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개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운전자를 붙들고 항의해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개 뒤에 죽은 거랑 지금 대상구랑 같이 있거든요. 도망치듯 어디론가 사라지는 트럭. 과연 이렇게 운반된 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취재진은 이 모습을 촬영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팔려간 개들 중 일부를 구출해 임시 보호하는 중이었는데요.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일단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보내드려서 그래서 여기다 임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녀는 당시 트럭에 실렸던 개들의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이제 바닥에 깔려서 다리가 이제 그 사진에 보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상태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든 리트리버나 그레이트 피레넷이나 세인트 버나드 같은 경우는 식용장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돗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관리가 잘 된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빼곡히 실려있는 개들 사이사이 눈에 띄는 고급 품종의 개들. 그들을 추적해 구출해온 장소는 건강원 철창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일들이 요번에 복날만이 아니라요, 계속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일반 어떤 식용개가 아니라 어떤 그 애견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개들도 피해갈 수가 없구나. 근데 뭐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애견이 식용견으로 둔갑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는 그녀. 앞으로는 개들이 이런 식으로 운송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구출한 개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개는 트럭 철창에 함께 갇혀있던 그레이트 피레니즈와 골든 리트리버. 처음에는 그 얘들이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 털 같은 게 막 이렇게 덕지덕지 돼가지고 막 피부도 다 상하고, 지금 상태가 이제 조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게 털 정리하고 주사 맞고. 그는 애완견이 시장에 유통되는 데 일조한 일부 애견인들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어릴 때는 좀 귀한 개로 키웠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버려버린 거야. 후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멋진 모습에 반해 키우기 시작하는 대형견. 하지만 소형견보다 많은 관리와 돈이 필요해 유기견이 될 확률 또한 높다고 합니다. 이번 개장수 트럭 사태로 불거진 고급 애완견의 식용화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요? 취재진은 경기도의 한 개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골든 리트리버 종들이 눈에 띕니다. 이 종류가 뭐 다 다르나 봐요, 다? 혹시나 이런 개들도 식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식용으로 권하던 개 한 마리를 잡더니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순식간에 개를 잡더니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불로 피부를 그슬려 손질을 마무리합니다. 여름철 봄날에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작업을 한다는 이곳 개농장. 애완견의 모습은 발견됐지만 식용견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애완견 경매장의 모습은 어떨까? 몇 년 전 한 동물보호협회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그 내부 모습을 엿봤습니다. 애견들이 철창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서 실랑이 중입니다. 애완견답지 않게 거칠게 다뤄지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애견들 사이로 식용견들이 거래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개들이 팔려온 곳은 한 개시장. 철창 안에 사람을 반기는 애완견들도 많았습니다. 개를 잡는 잔혹한 모습. 이렇게 끌려간 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 한 마리를 골라봤습니다. 저 잡는 값은 따로 안 드려도 되고? 이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계도 고민해서 털끝이어갖고 더안 해도 잡아주세요. 그냥 저렇게 저 죽은 개보다 이렇게 바로 잡는 게 훨씬 낫죠. 가격이 싸고 훨씬 낫죠. 생물이니까. 현재 동물보호협회의 항의로 이곳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모양이 많이 티시잖아요. 시추네요. 하지만 촬영된 화면 속에는 애완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유, 크다. 귀엽다. 개고기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이런 작은 개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약간이잖아. 이런 어린 게 아이고. 저걸로 죽으려면은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커야지.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약간 쓰려고. 작은 개를 도축하고 있는 주인도 약효가 없다며 큰 개를 권합니다. 그럼 이런 작은 개들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개축산시장에서는 모든 고기가 시골 토종개라며 애완견은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개들이 뒤섞여 있는 시장통에서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해 보였는데 도신을 위한 음식으로 쓰이는 개에 대한 유통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일부 개사육 농장주의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작년에 동물보호협회로 신고가 들어온 한 개농장. 수십 마리의 개가 사육되는 곳이지만 청소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듯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상처를 입은 개가 피를 흘린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개의 사체들. 농장 곳곳에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의 사체를 방치해놨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되는 개를 식용으로 쓰는 것 또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개 도축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찾아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보신탕집거리. 동물보호협회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등굣길에 개를 도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민원을 넣어주고 저희 그 교육팀장님이 그 민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가게들은 개를 잡아 손질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개가 있는 곳에서 개를 죽이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고 잔혹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개 도살 부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도 어떤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학대라는 그런 규정에 저희가 그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개가 있는 곳에서 개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고 잔혹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협회 측에서는 더 확실한 개도축 금지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2008년도에 설립되어 개들의 축산을 책임지는 대한육견협회의 입장은 어떨까? 공식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사육을 깨끗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항생제 덜 쓰고 그 효소, 미생물 제제를 많이 먹여서 좋은 이제 그 제품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 육질의 그 고기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제화만 되면 타 축종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식용견도 얼마든지 그 깨끗하게 사육하고 유통하고 도축해서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개 도축 과정과 사육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 축산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육견협회의 입장. 개 식용 금지와 동물보호법 강화를 주장하는 동물협회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미온적이기만 한데요. 개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식품위생법상 이제 먹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식문화하고 이제 관습적으로 이제 식품위생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호조사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한 60%는 이제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기호의 문제지, 문화의 문제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걸 뭐 단속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요. 이곳은 성남의 한 개시장 앞. 매년 복날마다 벌어지는 개식용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절정에 이른 모습이었는데요. 개식용 악습을 하루빨리 중단하라! 얼마 안 있어 시장 상인들이 시위 중단을 요구합니다. 당해요, 이게. 퍼포먼스도 이것만 할 거 여기 하지만 건강원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결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 퍼포먼스를 계획한 동물사랑 실천협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개라는 동물은 엄연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동물에 대해서는 금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도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문화들이 후대에 걸쳐서 이게 옳지 않다, 이게 어떤 학대나 고통과 관련한 당당하지 않은 문화다라고 인정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지고 개선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고기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음식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식 칼럼니스트 황광혜 씨. 그는 개고기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 이전에 조선의 사대부 집안들, 양가 집안에서는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개가 반려견이 되었던 것은 불과 몇십 년입니다. 5천 년의 역사 중에서 몇십 년의 역사로 한반도의 문화를, 식문화를 그대로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외국에서 개고기를 먹지 마라, 한국 정부가 먹는 것을 금해달라라는 압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수요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취재 중에 살펴본 식용견의 문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를 식용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애견인들에게는 개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역일 뿐입니다. 이 두 의견의 타협점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는 개고기 논쟁. 공개적인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찬반 양측이 서로를 깎아내리게만 바쁜데요. 개고기 문제를 음지에서 끌고 나와 식용견과 반려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현실적인 제도 확립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